2013년에 데이트 어 라이브 1기가 방영된 이후 제작사였던 AIC는 약 6억 엔이라는 거대한 채무로 인해 2014년 1월에 주당 1엔이라는 헐값에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불량식품도 개당 100원을 하던데. 이후에 AIC의 기존 스태프들이 나와서 새로 설립했으며 데어라 2기 제작사이기로 한 프로덕션 아임즈조차 작년 10월에 파산했습니다. 2번이나 터졌습니다. 2번이나 터졌죠. 이렇게 가는 곳마다 터지는 데어라였기에 이제 3기는 힘들겠구나 싶었는데 의외로 3기 제작 소식이 떴습니다. 그리고 제작사는 우리의 JC 스태프입니다. 액션 쥐약, 원작 내용의 과한 생략과 스토리 급발진, 원작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1도 느껴지지 않는 오리지널 전개,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의 주 원인이 되는 과도한 다작, 이 문제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악명 높은 제작사이죠. 그렇게 데어라 3기가 12화로 끝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전은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좀 나아진 되도 않는 오리지널 전개를 집어넣는 고질병이 재발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랄까요. 다른 작품도 아니고 JC의 주력이자 간판 애니메이션 중 하나라고 봐도 무방한 금서목록 3기와 같이 제작한다는 시점에서부터 이미 기대를 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대치를 크게 낮추고 봤음에도 실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꼭 그렇게 다작을 해야 속이 후련했냐? 우선 2기 때부터 보여줬던 끔찍한 작화는 여전합니다만 2화, 4화와 같은 짝수화에서는 작화가 나아졌다는 평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2화 때는 팬들의 다 타버니 행복 회로를 살려낼 정도로까지는 나아진 모습을 보였죠. 물론 나름 준수하다는 평을 받은 1기 작화에 미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이 정도면 나름 볼만은 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홀소어와 뒤에서 자세히 다룰 12화에서는 작화 붕괴와 다반사고 붕괴가 일어나지 않은 장면조차 하나하나 불안합니다. 솔직히 본편의 내용보다 더 큰 긴장감을 주는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5화에 코토리가 짓는 광기의 미소를 보시죠. 이건 단순히 작궁이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봅니다. 자, 이 광기의 미소 비슷한 얼굴을 보면 JC의 간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떠오릅니다. 엑셀러레이터는 확실히 JC가 애니메이션화한 캐릭터 중에서도 매우 성공적인 케이스임은 분명합니다. 당장 저만 하더라도 엑셀러레이터의 그 메레스적인 매력과 오카모토 노부이코님의 열연이 이루는 조화를 잊을 수가 없고, 특히 2기의 이 장면,本気で言ってんだとしたら抱きしめたくなっちまうくらい暴れたわ。確かに俺はあの日脳にダメージを負って、今じゃ演算も外部に任せてる。だがな、俺が弱くなったところで別にお前が強くなったわけじゃねえだろうがよ。ああ！ 금속문록 2기 역시 여러 하자가 조금씩 있긴 했으나 이 장면만큼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캐릭터에 빠져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엑셀러레이터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썩소죠. 그런데 말입니다.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표정을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캐릭터에게 붙여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표정 하나 다른 캐릭터에서 붙여온다고 광기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매우 안일한 판단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끔찍한 혼종이 되었을 뿐인데 말이죠. 1기에서 모종이 비슷한 상황으로 광기에 빠진 코토리 표정을 보세요. 이게 바로 이츠카 코토리라는 캐릭터만이 가지는 광기 어린 표정입니다. 단순히 캐릭터를 잘 그린 것이 아니라 캐릭터와 스토리의 앞뒤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표현해낸 결과물인 것이죠. 대충 자기네가 잘 맞는 애 표정을 갖다가 이식시키는 게 아니라 작화진이 캐릭터에 대한 고증을 조금 더 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셈입니다. 이후 9화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언급은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작화 문제의 연장선에 있는 액션씬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이 작품의 거의 모든 액션씬에 하자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나 영상 분량 관계상 다 다룰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이 중에 특히 심각한 오화를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게 뭘로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회오리 세 줄기로 보이죠. 작중 설정을 모른다면 실은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만이 회오리 바람이고 왼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눈보라이며 가운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음파라는 것을 그 누가 알까요? 오른쪽이 바람의 정령 야마이자메, 왼쪽이 얼음의 정령 요시노, 가운데가 소리의 정령 미쿠라면 쏘는 것도 각자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뭐 사실 여기까지는 신경 쓰이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디테일적인 부분이니까요. 네, 여기까지는요. 다음 보시죠. 이 작품을 보시고 오셨다면 아시겠지만 이거 제가 중간에 장면을 건너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원본이 이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와 한 세트를 이루는 코토리의 변신 장면도 있습니다. 성이라고는 일말도 찾아볼 수가 없는 매우 조잡하며 치졸한 연출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인력과 예산은 참 많이 아끼셨겠네요. 이 전투신 동안 들어간 그림 자체가 얼마 없으니까요. 물론 이렇게 전투신 중간에 컷 몇 개 넣어주는 기법이 쓰인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기도 하고 제작사에도 금전적 사정이라는 것이 있을 테니 이런 기법을 아예 쓰지 말라는 소리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림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보러 온 거지 정지는 그림만으로 구성되는 만화를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애니메이션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만화를 보여주는 것은 대체 무슨 심보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네요. 2기는 작화가 워낙에 전설적이어서 묻히긴 했지만 사실 그 외의 연출이나 스토리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1기보다 필적했다고 봐요. 생각해보면 2014년 당시 2기 종영 이후 난 재밌기만 하는데 왜까지? 라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이 보였는데 작화에 민감하지 않다고 하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 생각될 정도로 괜찮았죠.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조차 제이씨는 그 특유의 고질병으로 가셨습니다. 원작을 과할 정도로 생략하는 점과 이를 토대로 스토리 진행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상승시킨다는 제이씨 불변의 법칙 중 하나라고도 불리는 이 고질병은 이 작품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되었고 이는 결국 작품을 전체적으로 망가뜨리고 말았죠. 오리가미 편에서는 이게 좀 덜했는데 나츠메 편에서는 정말 심했습니다. 스포일러를 할 생각은 없기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원작을 본 저조차 애니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조차도 벅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초반인 나츠메 편에서 망쳤다가 오리가미 편에서는 그래도 나아졌다는 얘기를 들리시죠? 예,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하자가 없다고는 절대 말 못하지만 그래도 오리가미 편은 확실히 나츠메 편보다는 힘을 좀 실었다는 것이 눈에 보여요. 작품 빈도도 덜하고 특히 오리가미라는 캐릭터 자체는 그럭저럭 잘 표현해낸 편입니다. 제작진도 오리가미 편이 데이트 어라이브에서 얼마나 중요한 파트인지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는 제작진이 그나마 정신을 차렸다는 조금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저에게로 있었습니다. 12화 예고를 보기 전까지는요. 제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을 보아왔지만 제이씨는 이 짧은 예고 영상을 통해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대기록을 수립할 것을 예고합니다. 라이트노벨 한 권을 애니메이션 한 화에 집어넣는다는 대기록을 말이죠. 참고로 혹시라도 제 견문이 짧아 이렇게 책 한 권 분량을 애니메이션 한 화에 때려 넣는 사례가 또 있는데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기록이 아니라 전대비문의 대기록이라는 워딩을 쓰려고 했다가
전대미문을 뺐거든요. 혹시 있다면 댓글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솔직히 제보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딴 막장 행위가 세상에 또 있다면 진짜 참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나이트롬의 한 권의 내용을 24분의 시간 동안 오프닝과 엔딩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더 짧은 시간 동안에 전부 담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이씨가 취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이씨의 스킵 신공과 스피드는 결국 모종의 경지에까지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짝수와 이메로 자커는 3기 1화를 넘어 2기대로 회귀하였으며 데어라 12권의 내용은 처참하게 잘려나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고 전개 속도는 보는 사람이 멀미를 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이 기록을 내겠다고 잘라낸 원작의 내용 중에는 이후 내용에 대한 복선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전체요. 예를 들어 시도가 모종의 이유로 오이 순섬 괭폭발을 쏘아 올리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분명 웃길 의도가 있었던 장면은 맞고 그래서 이렇게 개그틱한 연출을 하는 것도 맞아요. 애니메이션화 되면서 전개 속도가 너무 빨라져 역으로 작중 분위기를 산만하게 만든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이 장면에 빠지면 안 될 장면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어떤 장면이 더 있었어야 해요. 이건 그리 먼 얘기는 아니고 12권에서 13권으로 넘어가는 복선이기 때문이죠. 정말로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단순하게 보면 이러한 행위는 결국 차기자, 즉 데이트 어 라이브 사기에 대한 포기 선언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솔직히 차기작의 복선을 통째로 삭제해버리는 행위가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뭘로 보이겠습니까? 전 원작 기반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원작의 내용을 생략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애니는 TVA면 1쿤이네 2쿤이네 극장판이나 OVA면 1시간이네 2시간 이내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작의 내용을 이 시간 안에 다 넣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고로 이는 감독을 비롯한 스태프의 역량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부득이한 선택이 강요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부득이하다는 말을 변명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봅니다. 삼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부득이하다고 하기엔 이런 식의 판단을 내렸을 경우 어떤 사단이 날지 너무나도 쉽게 예상이 가능했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명확했습니다. 12화에 12권을 때려박는 것이 아니라 나츠미 편의 그 소중한 한 화를 더 투자하고 12권의 내용은 사기 혹은 OVA에 넣었다면 그런 대기록을 세울 필요도 없었고 나츠미 편의 퀄리티로 조금은 나아졌을 겁니다. 방금도 언급했지만 ARC는 자금난으로 인해 파산했고 2기를 맡은 프로덕션 아임즈 역시 작년에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상황도 많이 안 좋았고 하니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죄송하지만 노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제 멘탈은 좋지 못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내의 시간은 2기 때만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2기 때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회사가 망했는데 이렇게 새 회사 차리면서까지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뭐. 작화야 망하지만 연출만이라도 잘해줬잖아. 3기를 기다리자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온 3기는 잘 만들어졌나요? 아니죠. 오히려 긍정적이었던 부분까지 가셨잖아요. 같은 분기에 다른 애니가 1분 반짜리 엔딩 영상에 작화 스텝을 갈아 넣거나 준수한 액션씬을 보여주고 설령 작화와 액션이 영 좋지 못해도 심혈을 기울인 전개로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며 박수갈채를 받을 동안 이 작품은 어떻게 됐나요? 2015년에 극장판으로 조금은 나아지고 다른 애니메이션에서 점차 좋은 모습을 보이나 싶더니 데어라 관련 소식은 하나도 들리지 않다가 결국엔 파산하고 제시에게 가서 이 모양이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정상적인 데이트 어 라이브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을까요? 벽에 얕지러 않은 데어라 팬덤을 싸그리 블랙카우로 만들어 놓은 이 제작진을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럼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모자는 유튜버를 구독과 좋아요 혹은 싫어요로 길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귀중한 클릭이 저를 사람으로 만듭니다.